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찰청장을 지내신 김용판 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용판 청장님께서는 아마 국민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2012년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때 국정원 여직원 뭐 오피스텔에서 무슨 이상한 댓글 공작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야당 쪽 국회의원들이 쳐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소위 그러니까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축소, 은폐 이런 그 지시를 했다는 혐의로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셨던 김용판 청장께서 소위 검찰 조사를 받고 그리고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3년 6월 14일부터 2015년 1월 29일까지 장장 2년간입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전부 다 무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 2년 동안 참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청장님 어떻게 좀 괴롭겠습니까 그 당시? 아니 뭐 저뿐만 아니고 누구나 송사에 말려가지고 재판 받아본 분이라 그러면 아마 공통적으로 느낄 겁니다. 정신적 경찰관으로서 그것도 서울의 총수로서 말입니다. 정말 명예와 자존감을 가지고 저는 근무해왔다 자부해 왔는데 그렇게 그야말로 국기문란을 시킨 그런 파렴치한 정치 경찰로 매도돼서 기소대가 재판 받았을 때는 너무나 아팠죠. 그렇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면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큰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경제적인 그런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김용판 청장님을 소위 수사한 불구속 기소한 수사팀의 팀장이 요즘 잘 나가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윤석열 검사장이 아니 심혈을 기울여서 수사를 했으면은 당연히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결국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지만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했다는 거는 아니 검찰 수사가 증거도 없고 진짜 무리하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제가 말하기 이전에 그 판결문에 글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뭐 판결문 인용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그 검사 당시 측에서 가장 자기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내세운 게 당시 그 수서경찰서의 군인이 과장의 진술입니다. 수사과장. 과장의 진술이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이 아닌 거로 다 밝혀졌고 조목조목 그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권은희 과장이 지금 국민의당 광주 쪽에서 국회의원 그 여자분이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심 판결문 말미에 보면은 권은희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하고 검사의 주장과 논리가 지엽적이고 우연적인 사실의 조각들을 성글게 엮어 그 안에 여러 불일치, 모순, 의혹이 있음에도 피고인 저죠. 피고인 김용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전제로 아니 증거를 전제로 해야지 왜 의혹입니까? 의혹을 전제로 선입견을 가지겠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죠. 전제로 피고인의 그 변소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리 법원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말하면은 검찰은 그 선입견을 젖어서 이렇게 기소를 했지만 많은 증거를 무시하겠지만 우리 법원은 그 저의 그 무죄를 변소하는 그 많은 증거를 그야말로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무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2년 동안의 재판에서 무죄로 다 드러났는데도 그걸 보도한 언론이 있습니까?
청장님께서 무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무죄로 뭐 났다는 팩트만 일부 했는데 있지만 많은 또 뭐 이상한 언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죄인데 판결이 무죄다. 뭐 이런 논리를 판결은 뭐 안 읽어보고 그렇게 많게 보도가 됐죠. 그래서 요 타임에서 말입니다. 이제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하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고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관계돼 연루되었다는 그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죠.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하고 지금 현재 이 정부 그리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소위 수사 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간단히 말하면은 그 소위 말한 원시훈 원장을 중심이 된 그 국정원 그 댓글 사건은 국정원 전체에서 원장이나 간부나 직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게 이제 주로 혐의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도 아직도 수사 중이지 아직 확정을 안 된 거예요. 그건 뭐 진행된 것이고. 저 사건은 그게 아니고 당시 민주당에서 첩보를 입수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선거에 개입하는 뭐 댓글이나 게시글 인터넷 활동을 한다. 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미행을 하다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직원 한 명을 따라가서 오피스텔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여직원의 컴퓨터를 디지털 증거 분석하면은 지웠든 말든 다 드러나니까 그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한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빨리 그 분석해서 발표해라. 그 여직원 우리가 관련된 거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우 기자님께서 그 기소될 때 이제 수서서의 활동이었는데 약간 틀렸고 그것보다는 바로 그 분석 발표를 우리가 서울경찰청하고 분석팀하고 본청에 지원받은 팀 합동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발표가 사실은 증거 나왔는데 김용판이가 그걸 축소 은폐하라는 지시를 해서 축소 은폐돼 가지고 사실은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근데 실제 그게 아니고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고. 근데 저기 뭡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그 분석팀에서 그 CCTV 카메라가 다 설치해가지고 모든 수사 과정이 다 공개가 됐고 그걸 제가 지시해서 127시간 된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직원들도 건의했지만 제가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걸 지시한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죠. 그래 수사 과정을 녹화까지 다 하고 모든 걸 객관적으로 했는데도 그런 그 결과 발표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거는 그 여직원이 그 컴퓨터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 하나의 문제고 소위 말한 이제 현재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 전체에서 이루어지니까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어떤 결과는 모르죠. 완전히 끝나는 이런 건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이나 이때 보면은 완전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거의 혼용해서 쓰고 있으면서 마치 또 김용판 청장님에 대한 대법원 그 뭐 무죄 확정 판결이 이게 뭐 잘못됐냐 하는데 혹시 그 조사 과정에서 말입니다. 검찰이 뭐 사실을 오판하거나 또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청장도 뭐 윽박 지르고 좀 강압적인 그런 수사는 없었습니까? 그 명식이 이제 서울경찰청장까지 있는 사람한테 뭐 윽박지르 이건 없었지만 전체 그 말하고 가는 흐름이 선입견에 젖어 있었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인식을 했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그 1심 결심 공판 때 그 재판장한테 제가 이제 건의를 해서 제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후 진술 말고.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조서를 이제 받고 새벽에 귀가하기 전에 검토를 합니다. 그렇죠.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조사를 피의자 신문 조서죠. 조서를 받을 때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검사하고 청장님이 일문일답해가 신문조를 썼는데 전혀 언급 안 된 내용이 조서에 떡 기록을 해놨어요. 떡 기록 그거 못 찾아냈으면 지금까지 아마 고노스. 그게 뭐냐면은 당시 이제 검찰 수사팀이 의심한 게 참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관점이지만 서울청장의 김용판이 그 이제 우리가 직원한테 진행된 사안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 이제 수기 형태로 해서 메모로 보고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텍스트 파일이 예. 그 발견됐다는 게 있어요. 예. 그 2012년 12월 15일 아침 보고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국정원 뭐 누구에겐가 주었냐고 조사할 때 집요하게 물었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고 그 줄 리도 없고 서울청장이 왜 줍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근데 그 조사해 보니까 어쨌건 그 수기 행태 보고서를 누군가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장님은 그래 질문 자체도 없었고 대답도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정황으로 예를 뭐 물어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죠 이게. 그래서 이걸 찾아내서 이걸 항의를 하니까 그건 바로 삭제됐고. 아이고. 이것을 제가 그 당시 이제 결심 공판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있지 않느냐. 나는 검사의 고의라 보진 않지만 그걸 만약에 내가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아마 그 정보 유출해가 옷에 이번에 김병찬 총경이 기소된 것도 보면은 국정원에 뭐 비밀 누설했다는 죄를 했는데 그 건으로 아마 저를 엮었을 겁니다. 그렇죠. 엮였겠죠. 그때 청장님을 조사했던 그 국정원 댓글 사건 팀 윤석열 지검장 이하 이 팀들이 지난번에 대통령 특검 그 특검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특검팀에 대한 수사 과정을 보니까 그 참 몇 사람의 검사 이름이 높디다. 특히 뭐 이복현 검사 또 어떤 검사 쭉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아주 무리하게 또 가혹적인 행위를 했다 하는 그런 뭐 취재 과정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던데 그런 검사들한테 참 고용 많이 치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말이 조서에 딱 기록돼 있으니까 그게 전부 증거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에 그 내용을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걸 못 찾았다 그러면은 너 말이지 않느냐라고 우기면 뭐 변소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그때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당시 그 당시 검찰총장이 최동욱 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즘 보니까 최동욱 씨 상당히 잘 나가고 있던데. 그렇더라고요. 최동욱 씨가 분명히 청장님께서는 2015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동욱 씨가 2017 올해 7월 5일 날 JTBC에 딱 출연해가지고 아니 김용판 청장의 그 통화 내역을 제대로 캤으면 유죄 판결이 났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주장 사실입니까? 저도 이제 그때 그걸 봤는데 이제 그 분의 말한 취지는 뭐 대포폰 이런 거 뭐 김용배가 대포폰 썼단 말은 아니지만 문맥으로 볼 때 대포폰 쓰기 엄청나게 많았고 이런 통화 내역을 제대로 캤으면은 아마 유죄 판결 났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참 얼토당토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그것도 인정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 판결 이전에 그건 전혀 실체적 진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 명예로 된 그걸 썼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더욱더 대법원 쓴 자체가 없고 통화 내역이 전부 다 검찰에서 법원에 다 제출됐어요. 저희들도 이제 그 재판을 하면서 그 자료를 입수해서 통화 내역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당시에 정치인하고 전화 통화한 거는 지금 민주당 그 대변인 맡고 있는 김현 씨, 그분이 당시에 이제 행안위원이었어요. 그분이 2분 정도 전화 온 거 받은 거 외에는 당시 여당이 새누리당을 비롯해 정치인하고 통화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로 말하면 통박으로 김용했을 것이다라고 의미하는 그러니까 전직 검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검찰총장 입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분노를 했죠. 그래서 이걸 법적 대응을 변호사가 다 검토했다가 워낙 가족들이 안 그래도 송사만 많이 했는데 그 힘 가진 사람들인데 그것도 해가지고 말이야 또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걱정을 말리기 때문에 이게 최종 결정은 안 내리고 뭐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JTBC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출연시켜가지고 한마디 사실도 아닌 발언을 하기끔 하더만은 그 이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JTBC에 뭐라고 하느냐면 2017년 올해 11월 11일입니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분석관들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김용판 청장이 지시하여 삭제했다 하는 이 보도를 하는데 아니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한 이 사건을 아니 일개 언론기관이 진짜 무엇을 근거로 그런 보도를 할 수 있죠? 그건 저 신모 기자인데 저도 아주 궁금해요.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누가 들었을 텐데 그거는
진짜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것도 그 분석 보고서는 지금도 있고요. 예. 그 외에 앉아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럼요. 다 나오고 다 검토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부 다 검토됐습니다. 예, 예. 참 이것도 일종의 언론의 하나의 그 갑질 행태가 아닌가라는 예, 예. 그런 생각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JTBC 같은 경우에 다른 것보다도 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드레스덴 연설문 통일은 대박이다는 그 드레스덴 연설문을 대통령께서 연설하시기 하루 전에 뭐 최소한 피고인한테 보내가지고 뭐 빨갛게 30군데나 빨갛게 수정해서 소위 말해서 수정해서 연설을 하게끔 했다라는 그런 완전 조작 보도로 거의 드러났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더 확실한 증거들 JTBC 기자들이 이 태블릿 PC를 갖고 얼마나 많은 사진들을 삭제했고 재생성했고 그리고 이 태블릿 PC를 갖고 JTBC 기자들이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별의별 이 증거를 조작한 그 말고도 뭐 드레스는 연설문을 어떻게 바둑하는 거 다음에 이 태블릿 PC를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를 이제 저희들이 계속 취재 중인데 그것도 네. 예,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저희 거짓과 진실에서 지난번에 보도했지만은 안종범 업무수첩도 마찬가지예요. 안종범 업무수첩도 2016년 10월 달에 이 사건 막 의혹 사건이 막 터지니까 그때 어이구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2015년 16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게 업무수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쨌거나 청장님은 경찰이 오래 몸담으셨고 뭐 이 수사 전문가인데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뭐 그 전체적인 수사에 관여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사에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저희 경험으로 볼 때 특히 특수부의 기획수사라는 게 지나치게 하나의 관점에 매여가지고 고정관념, 선입견이 너무 매여있더라는 걸 제 수사 받으면서 제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말 억울해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정말 영혼의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장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올해 초에 책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소리 없는 눈물이 더 무겁다. 그러면서 이 책에 저 읽어보니까 억울함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한다라고 외치셨는데 혹시 억울한 일을 그러니까 국정원 사건 때 뭐 조사받은 거 말고 혹시 억울한 일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아오시면서? 이 책에도 넣었습니다만은 그 최초로 제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 것이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의 경험입니다. 그 이제 제가 우리 이제 그부죠. 그부의 뭐 가방을 뺏고 때렸다라고 해서 그렇죠. 제가 이 책에서 잘 봤는데 그 친구가 뭐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학교 와서 저를 불러내고 때려가는 이런 게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친구 결국은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30이 넘어서 이야기할 때 나도 미안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책 제목을 할 때 뭐 여러 좋은 단어를 고르는데 왜 눈물입니까? 눈물을 왜 제목으로 붙이셨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 사람의 감성에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열받아도 울고 억울해도 울고 억울해도 울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 게 눈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눈물을 꼭 분노하고 슬픔보다는 좀 앞으로 감동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의미도 포함시켜서 그래 눈물이라는 함축적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청장님 본래 눈물 많으세요? 저는 뭐 이래 생긴 거는 좀 보시다시피 좀 이래 뭐 우락부락하고 남자답게 생겼죠. 좋게 말하면 남자답고 본래대로 말하면 좀 못생기고 이제 이래 거칠게 생겼는데 책 볼 때 잘 옵니다. 감동받았어요. 책 볼 때? 네네. 그리고 이 책을 저도 읽어보면서 소리 없는 눈물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또 놀란 게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만 이 책에서 배웠습니다. 편견을 깨는 것은 원자 핵을 쪼개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어떤 편견, 어떤 선입견, 이 고정관념 그러니까
특히 경찰은 수사를 할 때 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의 흔적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의혹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의혹이나 어떤 불신을 갖고 수사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 아주 옛날 그 이야기 묵자에게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이 범인이라 보니까 계속 범인으로 보였다가 밝혀지니까 아닌가 하듯이 우리가 그 살인 사건 수사 용의자 그 소위 말하는 자 대상을 할 때도 이 형사들이 첩보 보면은 다 범인 같습니다. 이런 선입견, 편견, 그 두 마리 견자해가지고 계락합니다. 그 두 마리 개를 없애야 돼요. 편견 두 마리. 선입견. 그 두 마리 개가 문제입니다. 특히 수사할 때는 이게 없어야 되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나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보니까 최근 어느 강연에서도 청장께서 소위 우리 사회의 좌파와 싸우는 법, 그리고 또 본인께서 물론 뭐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고초를 치러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문재인 정부와 투쟁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던데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해가 문재인 정부와 투쟁하는 법은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방송사에서 이제 했었죠. 근데 거기서 제가 말한 핵심은 우리가 이제 국제 관계에서 나라와 나라의 이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없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피한다 되는 게 아니라 전쟁할 길이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비로소 힘을 가지게 되듯이 늦죠. 그게 이제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듯이 여와야 보수 소위 좌파 우파에서도 제대로 이기려고 그러면은 그 길이를 가져야 됩니다. 단호한 길이를 가지고 용어에서도 치면 안 됩니다. 지금 진보 좌파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십니까? 진보, 과연 진보입니까? 옛날에 이데올로기에 매여가지고 지나친 적폐수사례가 지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진보라고 쓰고 가로 열고 공산주의라고 읽는다 하는 글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건 이거는 그 좌파에서 이제 소위 말 우파를 할 때 용어를 선점해보죠. 보수 수구란 말씀을 오히려 저는 수구짐 좌파다. 수구 좌파. 그리고 이 우파는 원래 시장의 기능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입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야말로 창의에 나옵니다. 창의가 핵심이 나오기 때문에 우파는 이런 바로 원래의 자유 개념 여기다 책임을 더해서 제대로 된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 우파 이쪽이 이제 이름이 저는 맞다고 보고 이런 용어에서도 제대로 선정해라.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이런 계리는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소위 말하는 좌파 우파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문재인 정부 우리가 그런 참 논리적인 말씀도 중요하시지만은 뭐 행동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태극기를 든다든지 하는. 그럼요. 세상에 누군가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 행동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는 좌파가 훨씬 고수입니다. 그렇죠. 배울 점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 그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딱 나오시가 증인 선서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유일하게 증인 선서를 안 하신 분인데 아니 근데 그런 배짱은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요 책 제목도 제가 안 적겠습니다.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그 배짱 물론 저 배짱이 뭐 얻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이것도 일종의 계리입니다. 계리. 강력한 나의 마음을 왜냐하면 거대한 그 당시에 야권 권력 지금 여권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일부 편향된 시각의 검찰 권력에 그 대항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어 기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당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진짜 하늘이 부끄러움 없다. 이렇게 가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무조건 누구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것이냐. 제가 그 당시에 선서했으면 100% 위정죄로 고발합니다. 그때 수사 중이었죠. 수사 중이었고 재판 중이었어요. 재판 중 왜냐하면은 공소장 내용이 제가 아주 파렴치한 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반하기 때문에 그 무조건 민주당에서는 고발했을 때 당시 민주당이죠. 검찰에서 우리 알아보니까 김용파에 잘못 기소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힘이 없으므로 이거 뭐 기각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무죄 판결 날 값이라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최동욱 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당시에 말이야 김용파하고 원시호하고 구속 기소하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반대해서 뭐 했다. 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시호 씨는 몰라도 예. 저는 1심, 2심에서 무죄확정 판결이 나고 그 검찰이 내셨던 논리가 전부 다 깨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쨌거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하고 무죄확정 판결 나도 마치 있었느냐 이 떠드는 저런 성향의 사람들이 예. 그 당시에 위정죄로 고발 돌았을 때 각하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은 새로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두 개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이 수사와 별도로 그때 언론에서 이제 혼외자 문제가 제기가 된 거고 언론에서 제기가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께서 혼외자 있다 없다 하면 되는데 결국 그 말을 안 하고 검찰을 떠난 거예요.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혼외자 문제로 엮어서 나를 뭐 어떻게 했다고 지금 하시는데 저는 전직 검찰총장의 모습치고는 조금 가볍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 양반 하는 행태를 보고 참 지금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김 총장님께서는 이제 1986년에 행시 제30회 그걸로 합격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1990년에 경찰에 투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인 그 대구 달서구 원래 태어나신 곳이죠. 대구 달서구에서 이제 달서 경찰서장을 지내셨고, 다음에 성주 경찰서장, 그리고 서울 성동 경찰서장 거쳐가지고 2010년에 이제 보니까 충북 경찰청장에 부임하셨던 그런 기록이 있다.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아니 충북청장 부임 후 역점을 뒀던 치안 정책이 주폭 척결의 주폭. 맞습니다. 주폭이 그러니까 술 취한 폭력 무슨 의미죠? 조폭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직 폭력배 준말이에요. 그래요. 조폭은 조직 폭력배 맞죠. 폭은 주치 폭력배 준말이에요. 술에 취한 폭력. 술의 힘을 빌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죠. 주치 폭력배. 그걸 줄여서 주폭이 넣었는데 그 이름 제가 최초로 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폭의 개념을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서 그렇죠. 주의하다가 한번 실수로 뭐 술 한잔 먹고 하는 거 주폭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술임을 빌어서 폭력을 일삼는 자죠. 그런 사람들이 본인도 사실 따져보면 서민이 많은데 가장 서민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술에 의해서 뭐 실수하는 거는 용납할 수 있지만은 이게 계속 상습적으로 어느 식당에 간다든지 어느 병원에 간다든지 돈 내놔라 술 내놔라 깽판치고 하는 거 그거는 척결 해야죠. 그래서 얘기하십시오. 제가 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어떻게 척결됐는데 그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런 주폭이 경찰서에 가고 팔소에 가서 경찰을 밥을 했습니다. 어떤 데는 불러가 112 차를 자기 개인 차 쓰고 그렇게 경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함부로 요구하고 공권력이 무력화됐죠. 그래서 저는 이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주폭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관점이 쓴 게 아니고 그래서만 성공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어떻게 되냐, 저런 총을 차고 있는 경찰관에게까지 저렇게 함부로 하고 지 맘대로 하고 술임을 빌어서 멋대로 한 자의 성향이라면 우리 힘없는 소시민들, 노래방 하는 사람들, 식당 하는 사람들, 기타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죽했겠느냐. 그걸 찾아보니까 막 이루 말할 수 나옵니다. 2년 동안 세를 1원도 못 받으면서 입도 못 댄 사람도 있고 무서워서 뭐 말할 수 없는 게 많았죠. 이 주폭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념으로 접근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발상의 전환이죠. 그렇죠. 구속영장도 영장을 100% 발부받았습니다. 100%. 기각된 사례 없습니다. 충북에서. 그 사람이 어느 음식점 와가 이렇게 한 번 술 먹고 행패를 벌였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계속 이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결국 서민들을 피해를 줬다. 그럼 입증을 하시니까. 그 전에 시스템으로는 매달 행사가 바뀌니까 그 사람의 상승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접점 주인차라 그래서 제가 주폭수사 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그 직원들은 직접적으로 앉아 입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과거를 보고 주변도 보고 쭉 해서 주민들도 살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행태를 저질렀는지 그런 짓거리를 했는지를 찾아냈죠. 그렇죠. 충북 경찰청장 때 그 주폭 척결 하시니까
미국도 소위 노숙자 많지 않습니까? 또 중국도 많고 하니까 그쪽 언론에서도 뭐 취재를 하고 뭐 그런 보도도 있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해가 충북은 예. 성공했지만 충북 시골이다 보니까 충북군 예. 죄송합니다. 중앙언론 따로도 안 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경찰청장 와서 했기 때문에 예. 중앙언론에 타게 되고 중국에서는 법제일보가 직접 와서 취재를 했고 예.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직접 오진 않았고 네. 그 주폭이란 표기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 주폭으로 인해서 음주 문화가 바뀌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되신 이후에는 저도 이제 기자 시절에 뭐 서울역 주변에 가면 그 노숙자들 돈 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행패부를 봤는데 서울청장 되신 이후에 서울역 주변에 그 주폭형 노숙자들 싹 정리하셨고 예. 그리고 서울 시내 공원이 1883개입니다. 예. 그 공원 주변에서 술 먹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그 주폭들 이걸 다 쫓아내고 결국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이제 돌려주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입니다. 경찰의 기본 책무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찰관측으로 상당히 참 독특한 길을 걸어오셨기에 경찰의 기본 책무는 뭐라고 보세요? 법질서 확립이죠. 예, 저는 예. 서울청장 부임할 때 요 말 꼭 하고 싶어요.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가 무너지고 예. 법질서가 무너지면 도대체 누가 덕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 사회적 약자 순으로 피해를 보고 네. 나쁜 놈 순으로 덕 봅니다. 예, 예. 사회약자,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기타 서민으로 확산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법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권력이 제대로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책에 보니까 뭐 호가 말입니다. 요즘 거의 안 쓰는데 제100인데. 그래서 메라미도 아예 넣어놨습니다. 예. 제100이라고. 무슨 제자예요, 제자가? 여기 심을 제자고. 심을 제자. 백자는 백자는 맛백이라고 백부할 때 백, 우두머리 백. 우두머리 백. 그 그러면 뜻이 두 개 합치면 뜻을 뜻이 굳이 한다 그러면 우두머리에 그 기백, 기상을 심어주는 이름이다. 부드럽게 준다. 예, 제 김용판이라는 이름이 워낙 강하니까, 강하니까, 좀 예. 부드럽게 하는 게 예. 필요하다는 예. 그 소리 에너지 연구소란 전문 예.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예. 음파를 통해서 분석하는 전문 장명 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거기서, 지어주셨군요.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네. 이제 경찰청장 그만두셨는데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어떤 글쎄요, 꿈- 누구나 꿈이 있지 예. 않겠습니까? 아니, 젊고 그렇죠. 건강하니까 예. 저는 딴 것보다는 예. 제 고향 지역에 가서 예, 정말, 달서. 예, 달서든 대구든 뭐 대구. 지역에 가서 예, 예. 정말 제대로 네. 지역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예. 나중에 네. 정말 지역 주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원로로 남고 싶다. 예. 존경받으라 그러면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다 포함됐다 생각합니다. 그게 제 그럼-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 주지가 서울이 아니고 그러면 예, 이제 대구에 완전 작년 말에 내려가가지고 예. 지금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